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보다 긴 주말을 앞둔 목요일장, 현재 장 마감은 2시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 오후장 가시로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을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1990포인트도 회복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무엇보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다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5천 개 넘게 순매수세를 보여준 정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강하게 반등해서 기분 좋은 목요일장인데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어떠신가요? 저희가 잠시 후면 상담 도와드리고 있죠.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이고 02-3153-2619번도 연락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자세한 시장 흐름부터 분석하고 돌아오죠. 시황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 중계석의 황동석입니다. 오자 1시 시황은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정재훈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발 훈풍 속에 국내 증시도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80선을 회복하면서 출발한 코스피는 현재 전일 대비 20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1990선을 회복했습니다. 기관이 나흘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5월 들어서 3일을 빼고는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은 한 1,40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2천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수급 한번 체크해 주시죠. 예, 금일 전일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쌍끌이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2천억 이상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기관 또한 마찬가지로 1,000억 원이 넘는 그런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매수를 어떤 종목군들을 했느냐라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현대모비스라든가 신한지주, 삼성전자 등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 일단 쓸어 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엔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피해갔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일단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 외국계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1980을 넘어선 1990도 안착을 시도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목표치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기술적인 흐름상 1980포인트 정도의 박스권을 좀 예상을 했었었는데요. 네. 오늘 상당히 좀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서 1990포인트 돌파 시도까지 나타났는데요. 만약에 1980포인트가 안착되는 흐름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적어도 2000포인트대는 한번 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5월 안에 2000포인트도 돌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많이 빠졌습니다. 네. 많이 빠졌고 이제 전부 그 근본적으로만 따져봤을 때 가치 부분들을 따져보게 된다면 네. 너무나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란 법도 없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위로 본다면 2000포인트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의 매수 속에 이틀째 상승 시도하고 있습니다. 568로 출발한 코스닥은 현재 전일 대비 1.39포인트 상승한 567.04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6일 연속 팔고 있지만 외국인의 매수 속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2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148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코스닥 기관이 6거래일째 순매도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지만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코스닥 시장을 끌어올렸었던 연기금 쪽에서의 매도세가 12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는 게 일단 지수를 상승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누누이 좀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러셀 지수가 여전히 신고가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적적인 부분들도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거래소 쪽에 삼성전자를 비유해서 본다면은 2분기와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섹터들이 포진한 코스닥 시장 쪽 상당히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눌림 시에는, 조정 시에는 매수관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주춤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1110원대 초반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원달러는 현재 10전 정도 내린 1114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원 50전 오른 1118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엔달러가 좀 주춤하자 좀 횡보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어느 정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좀 진행된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N달러가 105엔까지는 일단 열어둬야 되는데요. 그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일단 1,100원대만 유지가 된다면 어느 정도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들 실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로 봤을 때 이 정도만 유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오늘장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값이 5일째 하락하고 있는데 금 관련주를 매수하신 분들 어떻게 전략 또 대응 방안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금을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 상당 기간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ETF에 들어가 있는 자금 또한 마찬가지로 현재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금값이 하락한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신흥국보다는 선진시장 쪽이 매력을 좀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선진시장의 증시가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일본 시장이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신고가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좀 체크해봐야 될 부분들은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신흥국 쪽으로의 자금이 이동이 되는지 그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볼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장 이슈 포인트는 대우조선해양의 실적 악화로 급락인데 유독 다른 조선주들과는 다르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예, 실적이 어떤 섹터들은 좋고 어떤 종목은 나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GS건설 같은 경우도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급락의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대우조선해양도 실적에 대한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급락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실적 발표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지뢰밭을 걷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1분기 실적 발표가 끝난 기업들을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적 악재 부분 보게 된다면 수주에 대한 취소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영업력의 측면도 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 영업을 잘 못했기 때문에 또한 저가 수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마진이 떨어진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금융과 또 은행, 또 IT 업종에서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 실적이 좋은 기업들과 또 NH는 신고가를 기록했나요? 예, 소위 말해서 딴따라 종목이죠. 네. 엔터주들, 이런 노는 종목군들 위주로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실적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성장성이 그만큼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NHN 같은 경우는 금일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파라다이스나 CJ-ENM도 마찬가지로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전히 기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매기가 쏠리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NH는 8%나 급등하면서 이제 31만 7,500원대 움직이고 있는데 신고가 어디까지 더 밀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 NHN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을 보는 것보다는 일본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라인이라는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시장은 현재 카카오톡 열풍을 좀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일본이나 신흥국 쪽을 보게 되면 그 라인의 열풍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라인을 이용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무궁무진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신고가의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 다음 업종은 증권업종의 섹터에 또 눈에 띄는데요. 예, 증권 섹터가 오랜만에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순환매 관점으로 일단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주에 대한 그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수익을 많이 내려면 일단 거래 대금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여전히 거래 대금은 미흡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순환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인 이런 부분들이나 그 정책적인 부분들을 따져놓고 봤을 때는 중소형 증권사들보다 삼성증권이라든가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같은 큰 증권사가 오히려 투자나 아니면은 트레이딩 관점이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5장 전략을 세워보고 싶습니다. 프로그램도 전체적으로 비차익 중심으로 3,600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 1990선을 안착할 수 있을지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어떻게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예, 오늘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해서 프로그램 매수까지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일단 1980포인트를 과연 돌파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늘 궁금한 그런 사항들이었었는데요. 기분 좋게 뚫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이러한 모습들이 전개가 된다면 2020포인트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수급적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쌍끌이를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즉 양봉 매수보다는 음봉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사람은 좀 간사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더 사고 싶고요. 빠지면 또 공포 속에서 매도를 하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역이용을 해본다면 오히려 시장은 더 좋아질 것이다. 계좌는 더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업종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자동차 섹터와 또 IT 부품주들 또 상승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예, 자동차 부품과 그다음에 IT 부품주들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동차 부품 섹터들 같은 경우라면 지금 완성 차원은 좀 다르게 견조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들보다는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매수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IT 부품 섹터들도 오늘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날 오후장의 특징주라든가 아니면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군들 좀 몇 종목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종목군들이 금일 상당폭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군들 그리고 2분기 때와 3분기 때 여전히 전망이 좋은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나 실적이 좋은 기업들도 전망 업종까지 꼼꼼하게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전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 1시 시황 체크해봤습니다. 저희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국내외 주요 이슈를 날카롭게 분석해서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이죠.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탈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지만 어제 니케이 지수가 15,000선을 돌파하는 등 일본 수출 업종이 덩달아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초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5년 반 만에 처음으로 돌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시장 거의 축제의 분위기였지만 오늘 우리 시장에는 썩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LG투자증권의 최희승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최고치를 기록해서일까요? 니케이 지수가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일본 경제가 예상치를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더라고요. 또 우리 돈으로 1,009조에 달하는 최대 규모 예산을 확정하기도 했는데 오늘 좀 쉬어가고 반등이 나올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니케이 지수는 뭐 그동안의 상승세를 좀 약간 좀 쉬어가는 눌림목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16일 날 일본 내각에서 일본 GDP가 전분기 대비 0.9%, 연으로는 한 3.5% 정도 성장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어제 뭐 강한 또 상승 흐름을 또 이어갔던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뭐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GDP 디플레이터는 뭐 전년 동기 대비로 마이너스 1.2를 기록해서 14분기 연속 물가 하락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사실은 뭐 이제 수입 물가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마이너스 물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일본 중산층 내지는 이제 일본 국민들의 소비 심리 개선을 계속해서 이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남겨놨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일본 내수 경기는 충분히 추가적인 성장이 좀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일본 중앙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2%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월 7조 엔 이상의 채권을 매입한다라고 또 밝혔고요. 따라서 이런 이제 무제한적인 어떤 돈의 현금의 유동성 공급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는 이런 상승 속도는 조금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오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니케이 지수가 조금 이제 눌림목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를 제치고 토요타가 아시아 쪽 그 증시에서 시총 1위를 좀 탈환하는 등 최근에 이제 소비 심리 개선 그리고 주가 주식시장의 그런 개선은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이런 상승 흐름은 좀 유지될 것으로 보고 다만 그 탄력도가 좀 둔화되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일본은 축제 분위기지만 우리나라는 이럴 때 좀 더 불안하기도 하죠. 일례로 오늘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증시가 오를 때 일본 증시는 좀 급락하고 또 일본 증시가 오르면 우리가 좀 내리고 외국인 수급이 이동해서 그러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본의 경제 성장과 흐름이 국내 경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좀 분석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가 참 어떻게 보면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산업 구도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이제 수출 아이템들의 한 70% 정도가 좀 겹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그리고 전기전자, 전자부품, 기계, 조선 할 거 없이 대부분의 이제 수출 업종들이 이제 겹치는 부분인데요. 따라서 우리나라 엔저의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는 구조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하지만 이제 전기전자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좀 기술 격차가 좀 앞서 있기 때문에 당장에 무슨 엔저 이것 때문에 큰 영향을 받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제가 만약에 갤럭시 S를 쓰고 있다라고 봤을 때 100만 원짜리 쓰고 있는데 소니 에릭선에서 같은 기능으로 50만 원짜리 핸드폰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라면은 그래도 안 바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충성도라는 측면 그리고 이제 기술 격차가 우리나라가 좀 더 앞서 있다라고 봤을 때 전기전자 쪽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일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기술력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일본이 좀 더 앞서 있고요. 구매력 지수로 봤을 때도 일본 차를 같은 값이면은 기술력이 좋고 내구성이 좋은 일본 차 당연히 사겠죠.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미 타격 받고 있죠. 받고 있는데다가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자동차가 단순히 어떤 미국이나 선진국 시장뿐만 아니라 러시아라던가 그리고 남미, 중국 시장 쪽에서 선전을 해주면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상쇄하고 있어서 오늘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봤을 때는 자동차도 무작정 안 좋게만 볼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업종인 그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예상외로 선전할 가능성도 오히려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엔저가 계속 지속된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산유국이 아닌 일본 입장에서는 원유를 계속해서 수입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수입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부분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가격 경쟁이 있어서 환율적으로는 일본이 우위일지 몰라도 원가에 따른 마진율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가격 경쟁에서는 오히려 앞설 수 있는 부분이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화학업종 우리나라 오히려 선전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일본이 엔저 정책으로 계속 갈 때 증시에도 ETF의 발행 자금을 2배로 늘린다던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본인들의 목을 죄는 양날의 칼이 돼서 좀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원자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유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자동차에서 기름이 없어지면 굴러가지 못하듯이 원유 수입 가격이라든가 원자재 가격 상승은 일본 경제에 양날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무조건 안 좋게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내 시장만 봤을 경우에 외국인들 2,200억 매수, 선물 시장도 7,600억 정도 지금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오히려 일본 시장의 엔저가 둔화가 되고 성장치가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온다 그랬을 때는 그런 자금들이 우리나라로 빠르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만은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런데 엔저 현상은 사실 일본 입장에서 마냥 반길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연초 대비 20%가량 상승하면서 엔화가 또 일본 국채가 위험 자산이 됐다는 경우도 나온 바 있는데요. 일본은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원유 가격, 수입 물가 상승 이런 부분들만 봐도
무조건적으로 일본의 호재만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베노믹스 2탄 준비 중이다. 이번에는 통화정책에 재정정책까지 더할 것이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재정정책의 내면을 보면 뭐 법인세 감면을 해서 해외 투자를 추가적으로 더 받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 완화, 그리고 뭐 고용 확대나 뭐 어쨌든 기업에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이제 완화 정책들을 펼쳐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긍정적인 영향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봤을 때 일본의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봤을 때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본 국채에 대한 매력이 없다. 뭐 나중에 가격 떨어지면 다시 사도 되니까 계속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죠. 일본의 국가 부채가 지금 GDP의 240%에 육박해 있는 상태에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게 될 경우에는 정부의 이자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본 재무성의 이제 자료를 보면 뭐 10년물 일본 국채 금리가 2% 올라갈 경우에는 일본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3년간 매년 한 8조 엔 정도에 달한다라는 제 보고서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뭐 추경 예산이 13조 1천억 엔임을 감안하면은 8조 엔 그냥 뭐 이자 비용으로 떨궈낸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상의 뭐 어떤 통화 정책의 실패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악순환될 수가 있겠는데요.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일본 재정 집행은 둔화가 될 것이고요. 그렇다 보면은 또 경기 둔화, 주가는 폭락으로 갈 것이고 엔화 가치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어떤 뭐 돈을 마구잡이식으로 풀어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인플레이션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만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일본의 호재가 아니라 나중에는 악재로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속도의 조절, 그리고 이제 다른 정책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꾀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정책이 좀 변화되지 않을까. 따라서 일본에는 반드시 호재일 수만은 없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일본 흐름과 관련해서 전략을 짜본다면 수출주에 관심을 두는 전략도 나쁘진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대응 전략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은요. 네. 지금 단순히 이제 뭐 G7 재무장관 회의라든가 이런 국제 공조가 지금 뭐 엔저를 막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좀 한 가지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희소식일 수도 있는데 뭐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환율 평가절하 시도는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계속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브레이킹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나올 거고요. 지금 당장은 일본이 세계 경제 3위 대국이다 보니까 뭐 국제적으로 글로벌 경기를 좀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묵인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선진국들도 수출 품목이 비슷한 뭐 독일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용인할 수만은 없는 분위기로 흘러갈 겁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일본의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국채를 매도하고 현금화 내지는 위험 자산인 주식 시장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엔캐리 자금이 만약에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던가 일본 국채를 매도한 금액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으로 들어왔을 때는 지금 뭐 엔화와 관련된 센티멘트 악화가 뭐 즉각적으로는 이미 좀 일단락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쪽으로 자금이 유입된다 그랬을 때는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PBR 1.1배 수준 정도인데 뭐 거의 뭐 다 청산을 하더라도 뭐 손해볼 게 없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전혀 프리미엄을 못 받고 있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투자가 지금까지는 엔저 때문에 센티멘트 측면에서 좀 악화가 됐었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 시장에는 상당히 좀 매력도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엔화 약세에 따른 업종 대응 전략으로는 지금 뭐 엔화 약세에 따라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반도체, 자동차, 화학, 철강 업종을 오히려 낙폭하듯이 매수하는 전략. 지금 뭐 상당히 많이 빠져 있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뭐 19만 5,500원, 뭐 25만 원 넘었던 종목인데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고, 이런 종목들 오히려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상대적으로 업종 대비해서 엔화 약세에 좀 둔한 그 반응이 둔한 업종들, 뭐 통신,
최근에 상당히 좋았었죠. 통신이라던가 유통, 내구재 위주로 이제 종목을 선택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답은 없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쪽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나리오 1, 2 전부 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외국인하고 기관들 순매수 상위 종목들 보면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1위에 올려놨고요. 그밖에 LG전자, 현대차, 기아차, 경기민감주하고 KT, 현대백화점, 삼성생명, 한국전력, 롯데쇼핑 같은 이제 경기 방어주들도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맞다 틀리다의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이제 엔저에 대한 민감성 부분이 일단락 됐다라고 판단을 해보고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예측보다는 지금 당장의 수급 변화를 주목해 보면서 지금 종목들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사견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덥고 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기 방어주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런 기상적인 측면, 시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가정 관련 업체들을 상당히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종목들로 말씀드리자면 롯데 하이마트, LG전자,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가전제품들의 유통과 관련된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같은 종목들이 좀 투자 유망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일본을 둘러싼 주요 이슈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최희승 과장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식교 힐링 레슨이 이어집니다. 네, 증식교 힐링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고민되는 종목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9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와이즌베스트 심기원 대표,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예, 먼저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볼게요. 경남에 살고 있는 네. 그냥 박곤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경남에 살고 계시는 우리 박 시청장님. 예. 네, 자 오늘요 어떤 종목이 좀 고민되시나요? 멜파스랑 예. SPS 반도체, 네. 광명전기, 네. 아시아나항공이요. 예, 각각 매수가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멜파스는 매수하신 가격대가 어떻게 되시죠? 19,770원이요. 예. 그리고요. SPS 반도체 5,660원이요. 예. 광명전기도 부탁드릴게요. 2,425원이요. 네. 끝으로 아시아나 항공 남았죠? 5,740원이요. 예, 이렇게 총 저희가 매수가까지 들어봤는데요. 총 4종목 보유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예. 예, 일단은 광명전기를 제외하고 좀 손실이 좀 있으세요. 예. 예, 어떤 부분이 오늘 가장 고민되실까요? 광명전기요. 아, 광명전기. 이 종목을 좀 이익 실현할지 말지 이 부분이 고민되시는 건가요? 예. 아,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길게 가져가도 상관없으시다 이런 주의시고요. 예, 나머지는 저는 좀 장기 투자하는 편이라서 네. 이익 나면은 팔고 네. 손해하면은 계속 가지고 가는 스타일입니다. 아, 그럼 시청자님 한 가지만 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주식 투자하신 지는 한 어느 정도 되셨어요? 한 5년 정도 된 것 아, 같습니다. 5년이요? 예. 그럼 이게 좀 많이 수익도 보신 경험도 있으실 것 같고 손실을 본 경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예, 자, 오늘은 저희가 심기현 대표님께서 상담 도와드릴 거거든요. 예. 예, 한번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포트 4종목을 주셨는데요. 먼저 예. 이제 멜파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19,770원이 이제 매수가시고, 전체적으로 지금 1년 한 6개월 정도 보유를 하셨다라고 나오시는데 맞으신가요? 예. 예, 우선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단계적으로만 좀 약간은 보유하시는 것이 어떤가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도 약간은 이제 2만 원 정도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이제 멜파스 아시겠지만 터치 패널 관련된 업종이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대감도 많이 나타났지만은 주가 흐름만 놓고 봤을 땐 사실 대세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네. 아마 상당히 좀 의아해하실 건데 분명히 이유는 있습니다. 터치패널 관련된 수요층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지금 시점 경쟁이 계속적으로 심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멜파스가 영위했던 약간은 터치패널 방식에 있어서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가 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 흐름이 약간은 대세 하락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중장기적으로 지금 들고 가신다라고 하셨는데 무조건적으로 들고 가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약간은 매수가 이상, 약간은 매수가 부분까지 좀 회복을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 멜파스에 대해서 꼭 이 종목을 무조건 사야겠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도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그 터치 패널이 그 갤럭시 S4에는 빠졌는데, 네. 요번에 이제 중국 쪽에 어떤 회사랑 해서 조금 그거를 중국 시장으로 나간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거를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말씀해 주셨던 부분 때문에 저도 역시나 단기 보유 관점 전략을 드린 거고요. 중국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에 있어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문제는 뭐냐면 점유율을 확대하되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삼성이라든가 애플과 지금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은 가격을 많이 낮췄다. 그만큼 지금 단가가 상당히 싸게 지금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면서 매출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은 뭐 단기 순이익이라든가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지금 당장 개선세를 보이기에는 약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정리를 드리면서 중국 관련된 소비 그리고 중국 관련된 수혜주로 만약에 엮인다라고 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2만 원 부분 매수가 이상까지는 오실 수는 있겠지만은 대세 상승 뭐 계속적인 저항 라인을 뚫고 계속적인 급등 양상을 보이기에는 약간은 좀 힘에 붙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이 종목으로는 뭐 큰 폭의 수익은 아니더라도 매수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약간의 수익만 보고 나오시는 관점 대응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XTS 반도체를 이제 5,660원에 사셨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쭐 건데요.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약간 매도 관점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릴 건데 시청자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으로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셨나요? 예, 반도체 호황이 온다고 해서 후반기부터는 그걸 좀 기대하고 사놨습니다. 네, 우선은 말씀해 주셨던 부분 충분히 반도체 관련된 업황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뭐 SK 하이닉스의 오늘장 3만 원 다시 한번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업황의 회복 기대감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은 XTS 반도체가 그 반도체 업황을 이끌 만한 종목으로서의 역할을 해줄지에 대해서는 약간은 지금 의문감이 든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장 흐름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최근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 IT 부품 관련된 업종과 종목보다는 차라리 대형 IT 관련된 업종군들이 더 잘 나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LG 이노텍을 비롯한 관련된 여러 가지 업종 비슷한 그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반등 강도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STS 반도체가 사실 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이 종목보다는 최근의 흐름 장세가 IT 대형주 쪽으로 그리고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IT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약간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먼저 좀 접근하신 다음에 이 종목을 나중에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종목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멜파스와 마찬가지로 네. IT 관련된 업종군 중에서 상당히 지금 상승 탄력도가 많이 둔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각 그 업종, 그 섹터에 있어서 특별하게 그리고 뚜렷한 경쟁력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IT 부품 관련된 주도 업종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자. 따라서 멜파스라든가 그리고 XTS 반도체 종목이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고 네. 지금의 시세를 이끌고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그렇게 손실 구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현금화 하신 다음에 약간의 대형주 IT를 담으시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좀 들어보셨어요? 예, 잘 제가 들었습니다. 포트를 보니까 좀 IT 쪽에 비중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님? 네, 우선은 IT 예. 관련된 부분에 비중이 많으신 것은 사실 잘하신 겁니다. 아무래도 아. 이제 주도 업종의 역할을 IT가 해주고 있는데 예. 그 주도 업종에 또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포트 수익률은 더욱더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측면을 좀 줄여보자는 관점 대응 전략에 있어서 멜파스는 단기 보유하지만은 반등 시 약간 종목 교체 의견 드리는 거고 네. LTS 반도체는 지금 거의 매수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분들은 약간은 매도하셔갖고 차라리 그 비중, 그 현금으로 IT 대형주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포트 구성에 있어서는 더 알찬 포트 구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광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2,425원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5,740원 두 종목 다 이제 1개월씩 약간 들고 계셨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두 종목을 사신 이유, 뭐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약간 남북경협대, 남북경협 관련된 그런 종목이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싸다라는 바닥권이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혹시 매수를 해주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명전기 지금 6% 포트에 있어서 가장 큰 폭의 수익 중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지금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지금 모멘텀을 받고는 있지만은 북한 측에서 지금 시점 계속적으로 쉽게 그렇게 응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국제적인 정서만 놓고 봤을 때에도 북한이 뭐 국내 정상회담 제의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회담에 대한 제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내외적인 여건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한에 있어서의 긴장감은 더욱더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 정부 측에서 여러 가지 회담에 대한 제의를 했다는 소식과 함께 상승 흐름 보였지만은 아직까지는 분명히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 경협 관련주들, 뭐 최근에 개성공단 관련된 종목군들 지원합니다. 이런 것이 나오면서 모멘텀을 받았지만은 그 모멘텀만 갖고 이 변동성 확대를 이용하시면서 계속적으로 홀딩하시는 전략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현금화, 그 다음에 다른 종목 업황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면서 남북 경협주로 두 자릿수 이상 수익을 거두시려고 하는 것은 약간은 지금 시점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 종목은 제 개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청자님 생각에 그리고 성향에 있어서 가장 잘 맞는 종목이 아시아나항공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NIX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적으로 우리 시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부담감 웬달러 환율 1,100원 선만 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국내 수출주를 비롯한 이 항공업계도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일본 자체적인 여러 현상에 있어서도 105엔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 이상은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엔화 약세에 따른 피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반대로 이제는 점차적으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여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지금 시점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관광객 아무래도 황금 노선이 줄어든 것은 아쉽지만은 동남아시아라든가 그리고 중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화물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큰 폭의 실적 개선 기대감은 어렵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던 IT 부품이라든가 이러한 거래량이 활발해진다라고 한다면은 화물 수송 역시나 약간은 중장기적으로 업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목표가 한 6,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시간을 가지신다라고 한다면은 6,200~300원대도 가능하겠지만은 우선 1차적인 목표가 6,000원 제시해 드리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저가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도 상당히 중요한데 5,2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호재성 재료로 작용했고, 또 5,200원이 이탈된다라고 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실현이 안 되면서 새로운 악재 50일 이신 저가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자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전체적으로는 IT 관련된 부분은 대형주 쪽으로, 그리고 테마주는 약간 정리하시고, 그리고 항공 관련된 업종군들은 성향대로 중장기 가셔갖고 수익을 조금 내시는 그런 관점 대응 전략, 그리고 비중도 한 5에서 10%는 더 담으셔도 무난하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좀 도움 되셨나요? 예, 많은 도움 된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또 연락 주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님의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총 4종목이었죠. 먼저 멜파스, 중장기보다는 단기 보유가 낫겠다라고 권유해 주셨습니다. 손절가 16,500원이고요. 목표가 2만 원 잘 지켜주십시오. SS 반도체인데 일단은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손절가 5,500원, 목표가 5,700원이었고요. 광명전기에서 이익 실현해보자라는 의견이었고, 이어서 아시아나항공은 앞으로 향후 전망이 좋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자 만나볼 텐데요. 사실 어제 방송 보시고 먼저 연락을 주신 분인데요. 저희가 먼저 종목을 받아봤습니다. 화면으로 시청자님의 종목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예, 총 9개 종목이 담겨 있는 포트폴리오였습니다. 먼저 인터플렉스 종목이었는데요. 평균 매수 단가가 43,062원이었습니다. 보유 기간 1개월 정도 됐고요. 수익률이 20.5%로 높은 상태였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인피니티 헬스케어였죠. 매수가가 11,350원, 보유 기간은 1개월이었고요. 수익률이 마이너스 5.7%였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아비코 전자인데요. 이 종목의 매수가는 5,600원, 보유 기간도 한 달 정도였고 수익률이 0.7% 손실이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비트컴퓨터인데요. 매수가가 5,370원, 보유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수익률도 역시 현재는 마이너스 1.3% 손실 구간에 있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제이콘텐트리였습니다. 매수가가 5,170원, 보유 기간도 한 달 정도였고요. 현재 이 종목도 마이너스 4%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이분께서는 차바이오인도 갖고 계셨는데요. 매수가가 12,500원, 보유 기간은 한 달 정도, 현재 수익률도 마이너스 2.4%였습니다. 다음 종목은 DK락인데요. 이분 매수가가 11,700원, 그리고 보유 기간도 일주일 정도였고 수익률이 마이너스 7.3%였습니다. 네, 이어지는 종목은 화신인데요. 매수가가 12,850원, 보유 기간이 한 1개월 정도였고요. 수익률이 0.8%로 현재 플러스권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끝으로 NC소프트도 갖고 계시는데요. 매수가가 17만 2천 원이었고요. 보유 기간이 3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플러스권에 있네요. 3.8%였습니다. 네, 좀 아쉽게도 전화 연결이 지금 이 순간 안 됐다라고 하시는데 먼저 이분께서 9개 종목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김소희 대표님, 상담 좀 가능할까요? 전화가 안 되시나 보죠? 네, 생방송이다 보니까 좀 어쩔 수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 제가 하나하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지금 포트 관리해드리면서 몇 개 종목을 정리를 시키면서 새롭게 종목을 갈아탈 겁니다. 새로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도 잘 보신다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인터플렉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플렉스 굉장히 많이 관심들 갖고 계실 거예요. 지금 51,500원 지금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 종목 사고 계신 지가 한 평균 단가가 43,000원 정도에 가지고 계시네요. 자, 꾸준하게 수익 중인 종목이고, 자, 애플의 지금 최근에 어제는 조금 급락하긴 했지만서도 애플의 꾸준한 연말에 대한 그 신제품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다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이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집중하십시오. 55,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자, 55,000원 라인 부근 바로 그 작년 초에 보여줬던 고가 박스권 내에 해당합니다. 이 박스권 내인데 박스권 내에 있기 때문에 매물대 부딪히는 거 아니냐. 그 매물대를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55,000원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55,000원 정도까지는 자, 무리 없이 네.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지금 바로 전화 연결됐다고 하거든요.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좀 바쁘셨나 봐요. 아니요, 배터리가 없어갖고 잠깐 갈아꼈는데 그때 전화했었나 봐요. 시청자님, 지금 저희 방송 틀어놓고 계신 거죠? 예. 예, 죄송하시면 볼륨을 좀 줄여주시겠어요? 예, 줄였어요. 예, 고맙습니다. 어렵게 연결됐습니다. 예. 예, 바로 김소연 대표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그럼 인터플렉스 방금 들으셨나요? 예. 네, 그럼 인터플렉스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그러면은 인터플렉스 수익 잘 나오고 계시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예. 인피니트 헬스케어인데요. 예. 이 종목이 지금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레벨업을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최근에 인피니트 헬스케어의 이제 수급 상황을 잠깐 좀 살펴보자면은 크게 이제 도움이 되고 있는 수급이 최근에 이제 많이 없었어요. 그 전과 좀 틀리거든요. 그럼 이게 주인이 지금 없는 종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좀 2분의 1 정리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매수 단가 대비해서 좀 빠지긴 했습니다. 제가 파신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걸로 제가 추천을 드릴 거예요. 그걸로 갈아타시는 거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네. 수익을 계속 냈었거든요. 네, 샀다 네. 팔았다 하면서요.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네. 저는 일단 제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요거 예. 절반을 매도하신 다음에 예. 지금 제이 콘텐트리 있잖아요. 예. 제이 콘텐트리 쪽으로 해서 이 나머지 비중 자체를 실으시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좀 그러려고도 생각하고 있어요. 예, 저랑 딱 생각이 맞으신 것 인터플렉스 같습니다. 매도하게 되면은 네, 그쪽으로 네. 좀 옮기려고요. 네, 그래서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절반 그게 아니시라면은 보유하셔도 괜찮은데 제 의견은 예. 절반 매도 후 제이 콘텐트리로 이동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예. 자, 그다음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한 번 더 올 한 해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차트상에 좀 장기적으로 보려고 좀 생각 중이거든요.
예, 저랑 또 똑같은 생각이십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박스권에 갇혀있긴 하지만요. 한번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구간 자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또 기대감이 크기 때문인데 걱정하지 마시고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에는 홀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거는 올해 말까지 한번 가져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예,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비트컴퓨터는요. 예. 요거는 사실상 크게 좀 의미 자체는 없는 종목인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제가 접근을 해 보건데 기술적으로는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상이나 이런 거는 전혀 볼 필요가 없는 종목인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약간의 그 전고점 대비의 박스권 형태의 그 가운데 어느 정도 지금 횡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한번 탈피하면서 한 번의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컴퓨터는 목표가를 좀 한 5,500원에서 한 5,800원 정도 사이 구간에 목표가를 잡으시고요. 그때가 됐을 때는 조금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가장 유효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조금 장기적으로 볼 종목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지금 기술적인 측면, 차트상의 흐름으로만 갈 수 있지 이게 크게 메리트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컴퓨터는 이슈 돼갖고 좀 부각돼서 그때 사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크게 지금 메리트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재미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올라가다가 네네. 자꾸 그냥 밑으로 때려맞고 막 그래갖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한번 반등 줄 때 한 5,500원 뚫고 올라갈 때는 정리를 하시는 걸로 요렇게 기술적인 부분이 보여서 제가 당장 매도 사인은 안 드렸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제이콘텐트리는 지금 너무 좋아요. 요건 제가 메가박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메가박스랑 JTBC 뭐 네, 그쵸. 여러 가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최고 CJ, CGV 날아가는 거 보면요. 잘 아실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는 종목이고요. 네, CGV가 너무 올라가길래 그거는 매일 못하고 이걸로 대신해서 이제 저 오히려 더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예. 저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 좋은 자리에 있고요. 한 번 더 레벨업.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 볼 때 이렇게 제가 혹시 지금 TV 보시면은 제가 줄을 하나 그어드렸거든요. 이 라인을 타고서 한 번, 두 번 올라갈 때 보통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한 번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점이 지금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이고 오늘 역시나 수급적으로도 좀 기관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팔던 기관들이 다시 사고 있거든요. 그 포인트가 오늘부터 턴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꼭 좀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수익 났다가 그냥 다시 빠져갖고. 그러셨구나.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다시 그 이상의 수익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지금 차바이오인이에요. 이게 지금 상담 중에도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오늘 이제 포트를 먼저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가 기준으로 12,000원 깨질 경우에는 전량 손절 좀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미 11,500원까지 내려와서 아예 차트가 깨진 모양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마지막으로 버텨야 될 가격이 11,500원입니다. 이걸 깨면 또 한 번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좀 내용을 바꾸게 한 절반 정도 지금 당장 정리를 하시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손해 보신 구간 만회할 수 있는 종목은 지금 갖고 계신 것 중에 제이콘텐트리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비중을 좀 더 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차바이온이 나쁜 종목은 아닌데 좀 문제가 좀 발생했는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그 실적은 어저께인가 그저께 나왔을 때 되게 좋다고 나왔는데. 네네네. 자, 그 실적에 대한 어젠가 그제 또 추매를 했거든요. 그러셨구나. 그 평균 단가가 지금 요거 보내주신 가격이 아닌가요? 12,500원? 아니요, 그러니까 12,800원 정도에 한번 샀다가요. 네. 빠지길래 12,000원 초반에서 또 샀어요. 반 정도. 그러니까 반반 분할을 매수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그래요. 마이너스 한 7%, 8%가 나게 되면요. 저는 뒤도 안 보고 일단 손절을 해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10% 정도 마이너스 나게 되면은 이렇게 그냥 손절 처리하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좀 하셔야 돼요. 저랑 스타일이 되게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걸 좀 따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조금 다시 지금 약간 올라가고 있지만서도 불안한 게 사실이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11,000원 후반대에 버텨준다면 가지고 계시고요. 예. 그게 아니시라면 빠져나오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지켜보고 내일 한번 더 보고서 팔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네, 내일도 만약에 빠지면 그때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하셔야 돼요. 내일 아니고 월요일날. 정리하려고, 예. 네, 꼭 그렇게 하시고요. 예. DK락은 좀 정리를 해주세요. DK락은 크게 지금 뭐 메리트를 찾아볼 수 없는 수급적으로도 완전 꼬였고 오늘도 엄청나게 기관들이 던지고 있거든요. DK락은 정리를 차바이온이랑
네. DK락이랑. 그 DK락은 정리를 하셔가지고 오히려 예. J 콘텐츠를 갈아타십시오. 요거 예, 비중을 한 알겠습니다. 10% 정도까지 맞춰주세요. J 콘텐츠를. 그래서 예. J 콘텐츠를 비중을 10% 맞추셔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빠르실 거예요. 지금 인터하고 NC만 그 포트 비중이 거의 한 55%에서 60% 사이 되거든요. 네네네. NC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조금 뭐 고민할 필요 없는 종목이라서 NC는 내년 초까지 가져가려고요. 내년 초 리니지 이터널 나올 때까지요. 네, 리니지 모바일 또 이터널 다 있으니까요. 그거 잘 알고 예. 계시네요. 꼭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예. 마지막으로 화신입니다. 빠르게 좀 봐드릴게요. 예. 자, 화신 같은 경우도 12,850원이신데요. 이건 크게 아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화신은 지금 수급상으로도 굉장히 좀 이쁜 종목. 그러니까 외인들의 매도 물량을 다 기관들이 빨아 먹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투신이 사주면은 같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잘 포인트 잡으셨네요. 그러니까 다른 단 사는데 투신이 조금 가끔 매도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나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저점 잡치고 최근에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해주시면 되고 제가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릴게요. 나중에. 그래서 예.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아까 전 매도한 물량을 제 콘텐츠 쪽으로 갈아타신 전략으로 해서 수익을 좀 빠르게 다시 한번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두 번째 전화 연결까지 받아봤습니다. 저희 증식교 힐링 레슨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죠. 참여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02-3153-2619번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후장 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